여러분, 비방송 지한선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모님 은중경 16번째 시간입니다. 부모의 희망과 실망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 어떤 말씀을 했냐면 아들 자식이 가풍에 소홀한 것을 알려주고 또 딸 자식이 결혼해서 이런 일을 안 하면 부모님이 참 섭섭하게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뒤에 배경 화면에는 녹색, 진녹색이 깔려져 있고 옆에 이상한 꽃 뭉치가 하나가 보입니다만 여기 배롱나무 꽃이 되겠습니다. 그게 배롱나무는 백일홍이라고, 나무 백일홍이라고 이야기하죠. 인내, 끈기,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즐거울 때나 좋을 때나 괴로울 때나 힘들 때나 어떤 때라도 내가 만일 나를 누가 때리는 사람도 사랑하게 해주고 나를 사기를 쳐서 힘들게 만든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이유 여하를 막론해서 좋은 거는 가리고 나쁜 건 버리면서 하는 사랑이 아닌 무한대의 사랑, 변함없는 걸 뜻하는 게 배령나무라고 합니다. 아들 자식이 가풍에 소홀할 때를 이야기를 부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부모 연매하야 형모 수리하면 수치 견인하야 진기 기억하고 혹부 부모 고모하야 독소 공당하여 유야객인이 기주 타사하여 상석 진토를 불식 무시하여 참문 기거를 종사 단절하고 하는 기가를 증불문지하여 주야 항상에 차치자탄하며 응례천물과 공양존친을 매사부침하여 이인괴수하고 혹지시식하며 공급처하되 추절 피로를 무피수치하며 처첩 약속은 매사 의종하고 존자 진가는 전무 외고하느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부모님이 헐벗고 배고픈 것을 아는 채도 하지 않고 자식이 조석이나 초하로 포럼을 공양할 것은 꿈도 꾸지 아니하며 부모가 나아가 늙어 얼굴이 쭈그러지고 기운이 소약하게 되면 남이 보면 부끄럽다고 괄세하고 구박 자신하기도 하며 혹은 아버지가 홀로 되거나 어머니가 홀로 되어 옆방에 홀로 있게 되면 마치 남의 늙은이가 손님으로 와서 의탁하는 것 같이 생각하여 방을 치워주거나 마루나 이부자리를 갈아주는 일이 없고 한 번도 살펴보거나 문안하는 일이 없으며 방이 찬지 더운지도 챙겨보지 않고 옷 입고 먹는 것을 아는 채 아니하며 밤낮으로 탄식하고 슬퍼하게 하며 혹시 맛있는 음식을 보면 싸가지고 와서 부모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자식들과 나누어 먹는 일이 생기고 남들이 비운다 해 부끄럽게 여기면서 좋은 음식은 처자에게 먹을 저희도 부모는 등한시하고 아내나 첩과 약속 일은 꼭꼭 이행하면서도 어버이 말씀과 부탁은 조금도
어렵게 생각하지 아니하니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는 부모 연매하여 전무외고하고에 있는 건데 아들 자식이 가풍을 소홀히 한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식 놈이 그래 부모가 먹는지 굶는지 아침을 일어나면 편히 주무셨습니까? 별일 없으셨습니까? 이것을 부모와 뭐 동생이면 형님도 아침에 있나 우리가 저희가 미국에 있으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침에 길에 가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굿모닝 다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그냥 아침 다 타면은 뭐 한 8시 전까지는 그냥 모르는 사람도 굿모닝 합니다. 내가 하는 나이 문자니까 먼저 다 합니다. 이걸 한 15, 16년 있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타길래 굿모닝을 안 하고 안녕하세요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또 부디게 저 아세요? 그래. 아니요. 나 인사하길래요. 그러니까 꼭 아는 사람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르는 사람들도 아침에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서양이나 아주 피었는데 한국은 동방 예의주의 이렇게 하는데 글쎄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나도 모르는 습관이 그렇게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렇게 이러다가도 안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면 저 압니까? 아는 사람끼리만 인사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상하리만큼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아침에 안녕히 주무셨어요? 편안하셨습니까? 또 아침에 이렇게 모르는 사람 만나면 식사하셨습니까? 그전에는 만나면 아침으로 막 오전에 만나면 식사하셨습니까? 이제 요즘에는 그 얘기가 그렇게 없더라고요. 옛날에는 하도 못 먹었으니까 하루 3끼 먹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은 어떻게 먹었느냐는 얘기를 아주 안부삼아 물었는데 요즘에는 아침 만나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런 얘기. 그전에는 나중에 술 한잔 합시다 이랬는데 술은 저녁에 먹어야 되니까 낮에 술 한잔이 아니고 차 한잔 합시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뜻이 아침 모르는 사람들끼리 또 인사하는데 아는 사람만들 아침 보통 인사하면 부모님 모시면은 자식들이 아무 일 없이 편히 쉬셨습니까? 아버님 일찍 일어나십니까? 아버님 편했습니까? 어머니 편안히 주무셨습니까?를 하는 게 원칙인데 이런 걸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에서 여러분들 부모님 없고 형님이 있어도 형님 뭐 아침에 누나 잘 주무셨어요? 형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의당입니다. 의당인데 그걸 안 한다 이런 얘기를 주님이 얘기했고요. 또 늙어 찌그러진 부모님들 남이 볼까 부끄럽다고 골방에 가두어서 관세랑 이게 그 연속 그게 보면 뭐 영화나 보면 저기 막장 드라마에 꼭 나오지 않습니까? 뭐 검사가 됐는데 누구하고 애인 사귀는데 엄마 아버지가 시골에서 이렇게 뒷바라지 해서 농촌에서 이렇게 소 팔고 농사 지어서 이렇게 검사 판사 되도록 만들어 놨더니 엄마 아버지가 시골 쏘면 뭐 창피하다고 서로 뭐 엄마 아버지 상견례 시킬 때 그 상견례 대신 해주는 옛날엔 그런 팀도 있었답니다. 생긴 이렇게 그거와 같은 거죠. 그게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도 가끔 뭐 우리가 많이 접했을 겁니다. 엄마 아버지를 창피해서 소개 안 해줬던 이야기를 합니다. 또 홀어머니나 홀아버지가 더욱 업신여기죠. 엄마 아버지가 혼자 되셨으면 더 외로웠을 텐데 엄마 아버지가 혼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혼자 있으면 나 혼자 외로우니까 너 새엄마다 이러면 펄펄 뜹니다. 아버지가 외로워서 옆에서 좀 기댄다는데
어머니가 쭉 돌아가신데 지금 몇 년 됐다고 그걸 못 참고 지금 당장 여자를 우리 아버지는 뭐 여자 없어 환장을 하는 환장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들이 안 챙겨주기 옆에서 있으면 어렵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일이 현실에 여러분 노인정이나 경로당의 노인정 같은 만데 한번 보시면은 10명이 계시면은 또 한 15년 동네 보면 10명이 혼자 계시면은 노인 배관이네. 배관에 가시면은 80대이시 10명이 모이면 8명이 할머니고 2명이 할아버지입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더 오래 살고 수명이 할머니가 더 길고 또 할아버지가 더 짧으냐? 남자분들은 우리가 뇌 자체가 한 번에 두 개를 생각을 하지 않고 남자는 단순하게 한 가지만 생각하고 여자는 이 뇌 구조 자체가 한꺼번에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사시다가 70대에서 두 분 중에 아내분이 먼저 돌아가시면은 아내분이 먼저 돌아가서 3년 내에 80%가 남편은 아내를 따라간답니다. 뭐 평생 사랑하네 여보 뭐 이런 이야기 한마디도 못했던 분들도 따라간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남자분은 혼자 있으면은 그것을 외로움을 지킬 수가 없답니다. 생각이 오로지 하나밖에 생각을 못해서 두 개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분이 돌아가시면 80%가 3년 내에 남자분은 따라가게 돼 있대 이상하게. 그런데 여자분들은 3년 내에 20%밖에 안 따라간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자분들이 더 독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외로워 가지고 있을 때 근데 그 20%나 30% 될 수 있는 게 3년 내에 3년이 넘으면 재혼을 할 생각이 없답니다. 남자분도 혼자 사는 게 익숙해져 있는데 근데 그 3년 내에 재혼을 하면은 남자분이 오래 생명이 연장이 된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버님이 계실 때는 이상하게 빨리 우리 아버님 또 어머니 일찍 아버지 어머니 가셨으니까 아버지도 얼른 어머니 따라 가십시오를 바라지 않는 한은 자식들이 아버지 연인을 하나 만나서 소개를 해주던가 어머니 아버지 저희 걱정 한 개도 필요 없이 어디에서 아버님이 좋아하는 일이 생기면 새어머니 무조건 3년 내 하나 얻으세요. 이것도 하나의 효자가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뭐 돌아가신 지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 그새 여자가 그리워서 아버지 뭐 다른 할머니 봅니까? 이거는 아버지 빨리 3년 안에 어머니 따라 가시오와 같으니까 그런 일은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찌그러진 부모 혼자 되어 있는 아버지 이것을 업신여기든가 방철해두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셨던 겁니다. 네 번째는 아까 문화는 고사하고 차고 더운 것도 살피지 않으니 의식주를 알아서 보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머니 편히 주무셨습니까? 아버님 편하게 주무셨습니까? 형님 밤새 편안하셨어요? 형수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가 아니라 혼자 되신 부모님 방에 가서 바닥은 따신지 또 방은 덥지 않은지 여름에 이것을 생각을 합니다. 이런 데면 그저 에어컨 저거들 방에만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 방에는 어떻게 또 나이가 들면은 그렇게 큰 에어컨이 빤빤 젊었을 때와 틀으니까 이렇게 잘 좀 챙겨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5번째는 좋은 음식은 처자를 먹이면서도 보살피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같이 외식을 합니다. 저희 어떤 게 제가 이야기를 해서 가서 딸네 집에 가니까 외손자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하는 얘기가 어머니 우리 탕수육 시키고 어머니 왔으니까 중국 음식해서 탕수육 시키고 짜장면 먹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주 딸내미 하나가 엄마 나 그거 짜장면 싫어 난 스파게티 이랬고 알았어 네 스파게티 해서 피자 요만한 거 좀 조만한 거 있죠. 피자 요만한 거 하나 하고 스파게티를 시켜서 주더랍니다. 할머니 앞에다 짜장면 이거 70년 이상 봤고 또 이 탕수육도 그렇게 오래 본 거예요. 그래서 나도 밖에 나도 피자 좀 먹자 하니까 그러면 뭐 진작 어머니 얘기하면 큰 걸 시킬 걸 적은 걸 시켜서 얘들도 적다 이 얘기죠. 그리고 스파게티 그거 어떤 맛이냐 한번 보자 하니까 어머니 짜장면 있잖아. 나는 그 늙은 노인이니까 70년 전부터 짜장면이나 탕수육이나 그냥 그거나 먹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머니 요새 애들이 먹는 이거 스파게티 한번 들어보실래요? 또 피자 시켜서 어머니 혼자는 피자 시키고 스파게티 시킬 줄도 모르고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근데 요즘 애들 먹는 거 보면 그거 나도 먹고 싶은데 어디당 어머니 그냥 놔두고 짜장면하고 탕수육 준다는 얘기예요. 그거 없이 어머니 요새 손주들은 어떤 걸 먹고 그런지 어머니 한번 맛을 보세요. 그래 좋다. 야 이거 먹을만하다. 근데 여기 김치가 있어요. 저희도 가끔 스파게티하고 피자 먹는데 피자는 좀 얼큰해서 토핑을 좀 하면 괜찮은데 스파게티를 빨간 거 해서 토마토 케첩 아니고 이렇게 만든 건요 느끼해요. 거기에 김치가 하나 있었으면 깍두기 하나 있으면 아주 이게 금상첨화처럼 생각해요. 그렇더라도 요새 애들은 이런 거 먹고 이렇게 하는 해서 같이 손자들하고 어울리게 되는데 애들은 탕수육 안 먹고 짜장면 안 먹으니까 거기서부터 할머니하고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좋은 음식은 처자를 먹이고 부모님들은 그한 옛날 그 방법대로 그냥 지내라 이렇게 천하게 두는 것도 하나의 잘못이고 부모들을 섭섭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 얘기 있을 수 있어요. 어른들은 이걸 못 먹겠지 아니에요. 궁금해요. 근데 혼자 가서 그걸 시켜 먹기는 시킬 줄도 모르고 잘 몰라요. 잘. 그러니까 요새는 시키잖아요. 어머님 우리 피자 먹으려고 그러는데 거기 넓적한데 이런데 밀반죽 같은데 예예 그거에 올라가는 게 많아요. 근데 토핑해서 뭐뭐 들어간 거 드실래요? 그러면 그 말고 또 뭐뭐 있습니다. 뭐뭐 있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그 얼큰이 요새 매운 거 하고요 마늘하고 이렇게 토핑 넣은 데도 있어요 피자가. 그러면 나 그거 시킨다. 예, 어머님 그러면 그거 닭을 이게 프라이 반 양념 반 이렇게 반반이 하듯이 피자도 요새 그런 식으로 반반 나오는 또 피자도 있답니다. 그 설명을 하면 그 시켜 먹는 재미도 있구나. 이래가지고 한번 시켜서 그러면 대화도 되잖아요. 이게 스파게티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스파게티 이게 뭐하고 이제 이렇게 소스 넣는 게 있잖아요. 얘기하면 나는 너가 잘 먹는 거 한번 시켜라.
어머니 그러면 시킵니다. 먹으면 칼국수 그냥 건져서 물 안 넣고 건져가지고 뭐야 비빔국수처럼 했는데 비빔국수는 찰기가 있는데 이건 찰기가 없잖아요. 똑똑한 게 뻣뻣해요. 그래도 아 이게 비빔국수 같은데 찰기가 꼭 뻣뻣하구나. 요새 애들은 이렇게도 먹는구나. 이것도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대화의 창도 좋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부모가 아주 알아서 이렇게 하지 말고 나이가 든 부모님들도 지금 손자들이 먹는 거에 따라가는 건 좋아합니다. 어머니 이거 먹을랜다 아들이 그러면 나 이거 먹을랜다 아들이 이러는데 손자가 할머니 나 이거 먹을랜데 그래 좋다는 뭐 같이 먹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음식 가지고는 자식하고 3대가 이렇게 홍합이 될 수 있는 좋은 일이 있으니까 이 아이템 좀 생각해 주시고요. 6번째는 처와 애인들하고는 약속은 하늘같이 지키면서 부모님의 부탁은 그냥 잊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아내가 뭘 시킨 거 여보 들어오다가 슈퍼에서 뭐 사가줘요? 뭐 사가지고 들어서 잊어버리고 들어가면 맨날 며칠 구박을 받죠. 약속을 며칠 날 친척집하고 저같이 가자고 했는데 뭐 시켜보세요. 그냥 하늘같이 지키고 부모님 얘야 요번에 올라가면 농사 짓는데 무엇이 필요하니까 서울에 그거 좀 사서 내 올라가 잊어버렸지. 부모님들은 그걸 기다리고 안 와요. 어쨌든 얘야 그거 저기 사서 보낸 날이면 어머 잊어버렸네 내가 내일 지금 나가 사가지고 바로 붙일게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건 솔직해요. 그래도 어머니 죄송합니다 깜빡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정도. 그런데 어머니 그거 뭐 사서 어찌다 보니 사가지고 오늘 붙였는데 아마 2, 3일 내에 갈 겁니다. 아직 안 사 붙여놓고요. 지금 나가 사 붙이려고. 또 여기에 한 60, 70% 됩니다. 이렇게. 바로 여기에 부모님들의 약속이에요. 제일 먼저 지킬 게 나를 세상에 있게끔 해준 엄마 아버지가 나하고 뭘 부탁을 했으면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걸 하잖아요. 뭐 그냥 사서 보내라 어머니는 안 그래요. 아버지가 공을 쳤던 돈 이렇게 뭐냐면 요 가지고 가서 뭐 좀 사보내라 그러면 됐어요 어머니 저 돈 있어요 뭐 그냥 가지고 가라.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그 돈 가지고 살는지 안 살는지 뭐든 너 가져가라 줍니다. 애들은 자식들은 안 그렇게 엄마 뭐 사줘 돈 주지 않았잖아요. 지금까지 아버지 뭐 사주세요 그랬지. 돈 주면 아버지 이거 사주세요. 엄마 돈 주면 이거 사주세요. 해본 일 있어요? 결혼 전까지? 한 번도 없을까? 근데 아버지는 나중에 당신들이 사업을 해서 돈을 잘 벌어도 몇 푼째 그 돈 10만 원대에 사는데 그 값을 모르니까 10,000원에다 줍니다. 이거 가지고 사달라고. 부모가. 여기 부모하고 자식의 이야기니까 부모님이 부탁할 거 뭐 큰 거 자식이 힘들어서 못할 거 부탁 안 해요. 힘들어 할까봐. 시골에서는 없는 거 나는 구하기 힘드니까 너희가 했잖아요. 뭘 이렇게 요새 인터넷에서 사는데 뭐 안 돼 이게 해보니까 저희도 가끔 뭘 해보려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결제 라인이 무슨 뭐 공증해라 뭐 해라 이래가지고 아주 요새는 후닥닥 하니까 이게 저 아들이나 며느리 오면 요거 좀 사서 하나 보내라 여기다 이러면 이러면 카드 꺼내주는데 요 카드 요리 해라 아니 있어요 카드 이리 해라 근데 내가 학교 댕기 고등학교 때 엄마 인터넷 이거 하나 사줘요. 카드 번호 몇 번 이랬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요새 젊은이들이 생각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음식 같은 거, 뭐 주문하고 사는 거, 약속 같은 거 꼭 지켜야 됩니다. 또 부모가 아들 말고 딸 자식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갖는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부 시녀 통배 라인 하면 미가 지시의 함계 효순이라가 혼과 이홀에 불여 증축하여 부모 미진에 즉생 원한하고 부서 탐에는 인수 감신하며 이성 타종은 정신 곤중하고 자가 권력은 각이 위소하며 혹수 부서를 외분 타양하되 이별 야양에 모신 연모하여 단절 소식에 은심이 불통하여 영사양으로 현장 쾌도하여 상이 도연하여 매사 견년에 여갈 사정하여 무유 휴식하니 부모 운덕은 무량 무변이요 불효지계는 졸진 남본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만일 딸 자식이 출가하게 되면 집에선 그렇게 효선하던 것도 남편을 맞은 뒤에는 점점 부모 친정 부모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모가 친정에 가서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이렇게 해라고 하고 그건 네가 잘못이다고 하면은 엄마 아버지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출가해인입니다. 뭐 이런 얘기. 남편에게는 정이 있고 사랑이 간절하면서도 자기 골육 친척에는 도리어 생소하고 이 얘기는 남편한테 그냥 좋고 지간한 자식한테는 그저 그런데 뭐 취직하기 전에 있었던 오빠, 동생, 언니 이 친척하고 멀어지는 것이죠. 이게 내 DNA가 같은 놈하고는 멀어지려고 내 DNA하고 같이 아니한 가정에서는 굉장히 치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 가족에 있는 행사, 내 아들은 뭐 백일잔치, 돌잔치라고 해서 언니 와요, 오빠 와요 이렇게 하면 뭐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옵니까? 그러니까 아예 못 올 줄 알고 옆에 구자번호 탁 찍어 보내잖아요. 오지 말고 바쁘니까 오지 말고 그냥 여기다가 돈이는 넣어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친정집에는 그렇게 하는데 시집에는 가요. 어머니 오세요. 가서 이야기하죠. 친정에 뭐 아버지가 나 간다 이러면 아이 바쁜데 뭐하러 그냥 오세요. 그냥 뭐 대충 오래 뭐 시끄럽게 뭐 밥 먹고 말래 이러고 말아.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새는 또 이 정반대가 있어요. 시집 알기를 아주 개떡같이 알고 친정의 엄마 아버지 타니까 이게 시집을 간 게 아니고 장가를 들었어요. 장가를. 이게 뒤바뀌거나 뭐 이러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에 부모가 서운하다 하는 얘기죠. 소식이라도 전해라. 이런 뭐 옛날 같으면 참 친정 시집간 자식들 얼굴이 보기 참 싫었습니다만 요새 명절날 그냥 아침에 시집에 가서 절만 추석날 시집 가서 아침 절만 착 해서 뭐 그 끝나면 무조건 정시때 되기 전까지 설거지도 하지 않고 차 타고 친정 가잖아요. 뭐 이게 서로 친정 시집이 좋아지는지는 몰라도 어떤
형평성이 같을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그냥 가정적인 윤리에 관해서는 조금 이게 불완전하지 않나 이렇게도 봅니다만 어쨌든 뭐 둘째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습니다. 또 안 오면 또 그거 안 하면 그거 하니까 아예 친정에 와서 있으면 내 빨리 나도 설거지하고 놔두는데 가라 이래. 그러면 내가 간 자리 또 옆집에서 또 시집 가던 딸이 또 사위하고 와요. 그 자리에 메워져야 또 둥배둥배. 그러니까 뭐 그게 그렇게 메워지니까 이게 공동체가 이루어지긴 이루어집니다만 그래서 시집간인 딸님 얼굴 보기 힘들다 하던 무슨 부처님 당신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뭐 안 그렇습니다. 시집간 딸내미가 그냥 시어머니 사는 것보다 친정 어머니하고 엄마 나는 친정 어머니하고 사는 게 좋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다 이해를 했으니까 할머니 저기 장인 장모하고 저는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 반면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내 엄마 아버지는 내 손자들 보는 거 애 보기 안 하고 그냥 장모 장인 내가 모시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애 보기 하는 거 같아요. 요즘에는 나는 시집 가서 엄마 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깨인 거예요. 저녁 설까지 안 하고 뭐 이렇게 나는 출퇴근해야 되니까 또 애도 낳아야 되니까 나는 할머니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시고 살겠습니다. 안 모시고 살려면 결혼 안 하겠습니다. 이런 놈이 참 똑똑한 놈이에요. 옛날 같으면 나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신다 이러면 결혼에서 대상에서 어긋났잖아요. 왜? 시집살이 하니까. 근데 요새는 왜?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시면 시어머니 시아버지 뭘 해야 됩니까? 집 청소해야 되지요? 애들 봐야 되잖아요. 얼마나 이득이에요. 요새는 그렇게 부모님을 예의상을 위해서 뭐 또 엄마 아버지는 이상한 내가 손자니까 내가 키워주는 게 정상 이치인데 아들 딸 키운 뒤에 또 엄마 할머니는 또 손자 손녀도 키우게 되는데 그래서 요새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상견례 할 때 나는 결혼하면서 바로 시집에 들어오는 그 결혼식 때 가져온 예물을 집으로 안 들어오고 바로 전셋집이나 아파트 얻어서 그리 보낸다. 나는 며느리하고 같이 안 살겠다는 부모가 99%라. 왜? 내가 그것에 봐줘야 되니 매에 있어서 사위가 집에 아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뭐 속바라지가도 있는데 사위가 있는데 속옷바람으로 응접실에 있을 수도 없고 불편하잖아. 처음부터 딴 살림 하자. 요새 부모가 그런답니다. 그래서 또 자식은 교도하는 척 하면서 같이 살기를 바라고 했고 요새 또 같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 정부에서 뭐 인센티브 줘서 주택 아파트 청약에도 도움이 되고 뭐 이런 게 있다며요. 뭐 그걸 바라서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걸 바라지 않는 사람들도 더 많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보면 부처님이 그전에 출가한 딸 자식에 대한 서운한 생각 요새는 뭐 서운할 생각이 없습니다. 시집을 안 갈 때 더 속을 썩이다가 시집을 가보면 간 뒤에 친정 엄마 아버지한테는 요중에 속을 좀 덜 썩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친정 엄마 아버지가 우리 손자를 보니까 손자 손녀를 낳아서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손자 손녀 낳아서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보는 확률하고 친정 엄마하고 친정 아버지 엄마가 손자 손녀를 보는 확률을 따지면 한 70% 이상 한 80%가 외손주를 키우고 있다고 보면
맞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옛날에는 그렇게 서운한 딸자식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것은 좀 변형이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까지 여러분하고 자식이 부모와 자식 간에 지킬 수 있는 도리와 이념인데 이것이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요 큰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하는 말 한마디에 생각하는 뜻 하나 있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부모님 말씀을 문 열고 어머니 아버지 편히 주무셨습니까? 이 한마디에 그냥 어머니 아버지는 피곤한 게 확 내리고 내가 자식을 줬구나 행복하구나가 있는데 그냥 아침에 문 열고 있어서 그냥 잘 잤는지 말았는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이웃집 닭이 담벼락에 올라갔는데 그 개가 쳐다보듯이 멍하니 이런 식 이거는 부모와 자식 간에 한 집에서 공존한 상하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크게 힘든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질서, 식구의 질서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큰 시간이 낭비되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하는 판단에 입과 행동을 잠깐만 움직여 주시면 서로 화합하고 융화가 되는 상황입니다. 2시간 동안 3시간 3차 14번째, 15번째, 16번째 시간은 부모님의 발악입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마음속에 내가 내 자식, 나는 누구의 부모로서 생각하고 냉정히 보시면은 지금 시간을 이해하고 부처님은 2600년 전에도 지금 이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말씀하셨구나 하면 위대하십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업돼서 즐거운 하루 되시고 이 찬바람이 살살 부니까 우리 건강이나 주위의 환경이나 모든 것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